있습니다. 보통 이제 로봇 하면은 그 드론 하늘로 돌아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텔레비전 요즘 보면은 강아지 로봇 해가지고 바다에서 뛰어다니는 거 있고, 그런 데서 보면 하늘에 비행기가 있고, 뭐 땅에는 뭐 자동차 있으면 이제 기차 개념이에요. 예. 보통 요즘에 로봇이 이슈돼가지고 이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제조용으로 많이 하든지 휴머노이드 해가지고 좀 춤추는 로봇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특징적인 게 감시용이에요. 요즘에 가수도 인구도 줄어들고 특히 뭐 군부대 가보면은 뭐 보초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보초가 못 쓰면은 예 카가 먼저 경계 업무부터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는 세상이 됐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빨리 있지 않더라도 아마 경계 업무라든가 로봇으로 대체하는 시간은 금방 타고 올 거예요. 아마 자율운전 자동차가 오는 시간보다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제 이 레일 로봇을 시작을 한 겁니다. 벌써 한 7년 넘었네요. 제가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 농구가 있고 밑에는 저희들이 이제 다른 게 수화기도 달리고 카메라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달아서 어찌 보면은 그래 보시면 돼요. 우리 육감 센서라고 그러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찰자가 들어가기 힘든데 이 녀석은 1년도 달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예예예. 그게 장점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저희들 이야기하는 건 이제 로봇 한 대를 가지고 1km, 2km씩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이 로봇이 그 텔레비전 보면은 뭐 강아지 로봇 나오고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 통신입니다. 예, 왜냐면은 이 로봇이 바보가 돼가지고 통신이 안 되면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그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나오는 것밖에 못해요. 지금은 다 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들 같은 기술이 이제 하나가 초속 5m, 10m면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서 FHD 영상 두세 개를 날려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저희들밖에 없는 걸로 하고 있고, 유사한 거를 하는 애들은 그 이스라엘 애들 중에서 하나가 큰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요즘에 이번에 뭐 팔레스타인 분쟁이 심하지만 그 국경 지역에 이 로봇 운영하는 애가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이 뭐라고 감시 영역에 로봇이 활용되는 애는 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 움직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돌아다니면서 그 자동입니다. 이게 충전도 이제 무슨 충전을 해가지고 자기 배터리가 떨어지면 지가 와가지고 충전도 하고, 저희는 맨 처음에 들어갔던 데가 포소코에 들어갔었어요. 이 포소코 이게 샘물이 툭 튀어가지고 전선에 붙어서 그냥 불이 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나냐면은 그 3년 전에 저 신일본 제철에 불이 났어요. 통 튀어가지고 불이 났는데 포소코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한 6,000원 날이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용광로가 한번 다운돼가지고 샘물이 굳어버리면 그렇죠. 엉망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는 지역이라든가 늑대 지역이라든가 칼바트라고 표현하는데 포스포만 하더라도 밑바닥에 120km가 이런 터널이 있어요. 120km. 뭐 길이가 예, 여기서 뭐 서울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밑바닥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가 포스코가 자랑하는 게 50년 됐다고 자랑하잖아요. 50년 전에 전설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불이 나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가니까 또 시끄럽게 타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 로봇은 못 들어가요. 굉장히 협소해서 더 작은 놈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120km를 커버하려면 수백 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넓은 지역에 로봇이 들어가서 감시를 하고 있고, 목표는 그 120km 들어가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로봇이 기계가 망가지거나 화재 나거나, 요즘 물창고도 불 많이 나거든요. 쿠팡도 불나고 수시로 불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가스 배관이라든가 이런데 누수, 그리고 이제 군부대에서 경계 업무하는 것까지도 로봇이 들어가고, 이제 교육계 계시지만은 학교까지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교도소도 그 관리자가 없어가지고 교도관이 있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시스템을 다 꾸며주기도 하고, 뭐 전체로 소방관한테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폰으로 보내주는 거, 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까지 전부 저희들이 처리해주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다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걸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는 춥기는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오락가락해가지고 햇빛이 들어와서 다음은 햇빛 안 도도록 제가 조치를 좋은데 뭐다.
이게 포스코 전시장이에요. 포스코 근데 메인으로 들어간 게 저희들 로봇이 맨 처음에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그 당시로는 이제 로봇을 요즘 팔을 달아가지고 발 앞에 카메라 달아서 여러 가지 그걸 보러 가는데 그때 이거 김부겸 총리 있을 때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한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한마디로 미락한 환경에 들어가는 거. 요즘에 젊은 친구들 지하에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렇죠. 저번에 한번 제가 몇 년 됐었죠. 김용균 웰스 해가지고 그 발전소에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은요. 그 벨트를 통해 가지고 스크래치를 나르거든요. 근데 그 장력이 한 20톤대요. 근데 돌아가신다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돌아가시냐면은 뭐 하다가 손이 툭 들어가지 않습니까? 뽑혀요. 다 뽑혀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다 죽어요. 그거를 로봇으로 대체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중국에 저희들이 그걸 대체하고 있습니다. 중국 분들도 이제는 아무리 돈 주더라도 근데 들어가기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들어가기 힘든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요즘에는 여기다가 이제 인공지능까지 덧붙여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원지에 보니까는 로봇이 움직이는 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지하철 노선도처럼 몇 킬로미터를 땅바닥에 움직이면 로봇이 어디 있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런 겁니다. 이 관리자들이 관리하기 싫어합니다. 로봇이 왜? 자기 것도 일 바빠 죽겠는데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다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1년 2달 그냥 스케줄 돌려가지고 그냥 뭐 계속 돌립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손이 안 가게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중에 잘하는 게 하나가 이 화재 감시하는 걸 되게 잘합니다. 요즘 인공지능 해가지고 화재 감시한다고 하지만은 노란 소스가 하나 들어도 다 오류로 판단하거든요. 화재 났다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아마 지금 인식률이 국가과제를 통해서 지금 96% 이상 인식을 하는 걸로 저희들 기술이 검증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로봇도 한 대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대씩 운동을 하거든요. 로봇이 그런 생각하시는데 군부대 같은 경우는 한 레일에 로봇이 3대가 달려 있어요. 이게 한 대가 충전하고 있으면 다른 2대가 와가지고 하고 있고 고장나면 서로 밀어주기도 하고 그런 협력도 해야 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국내외에 한 50기 이상 로봇을 지금 공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 들어갔던 게 이제 포항부터 포스코, 서울시의 지하에 들어가는 거, 발전소, 그 다음에 현대제철 군부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발전소부터 그다음에 중국의 청도항, 외에는 이게 아부다비에 있는 데입니다. RIM 스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제라든가 현재로서는 이 포토광체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한 10몇 대 정도, 그다음 그 외에 저희들이 한 70대 이상 공급을 하려고 지금 계약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포토광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운 게 한국분이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중국인데 왜 탱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산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거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 세팅하고 하는 거는. 그래 보시면 돼요. 우리 로봇이 미국에 달려 있어도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이제 세상이 이제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저희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게 제가 설치한 겁니다. 이게 지하철 기실이 한 500m 됩니다. 여기가. 로봇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도 흰남노 태풍 불어가지고 보수가 우리풍 잠겼잖아요. 여기 진흙이 다 차버렸어요. 확 높이가 6, 7m 되는데 진흙이 다 차버려요. 이게 사람이 안 죽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도 장미리 전사를 하고 이번에 새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잘 된 거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랑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성공을 해서 이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순찰 못 하는데 저희들 1시간에 한 번씩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적은 악발이 아니라 1세대 모델 좀 되고 이제는 저희들 한 3세대 모델 정도 돼요. 이제 이거는 인천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발전소인데 요즘에 발전소도 무인하거든요. 사람이 관리 안 합니다. 로봇이 감시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놈 같은 경우에는 바닷바람도 많이 불고 해가지고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었어요. 초속 49m/s를 버텨내야 되는 그런 조건도 있어 만족을 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는 게 이제 오창 옹동구에 지금 여기가 저희들 한 3대 정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전기와 통신, 지금 계획상은 어떤 건데요? 지하 공동구는 이상징후를 미리 찾거나 한번 몇 년 전에 저희 서울에 아이언역이 안 불러가지고 KT에 전부 다 신용 단말기 다 나온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지하가 가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양력이라고 합니다.
그때 불나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이게 중국에 우리나라는 지하 공동구가 한 150km 정도 돼요. 로봇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전화와 인터넷, 카드 결제가 완전 먹통이 돼 큰 피해가 났습니다. 통신사는 물론 전기와 이렇게 아시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하 공동구 천장에서 순찰 로봇이 레일을 오갑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 로봇에는 풀 HD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 온도, 이산화탄소 측정 센서가 장착돼 이상 징후를 감지합니다. 사람이 하면 2시간 걸리는 공동구 수차를 이 로봇은 30분이면 가능합니다. 불꽃이나 연기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능동적으로 관리자에게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 해가지고 소프트웨어까지 결합시켜서 급하면은 빨리 달려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빨리 달려서 뭔가를 알려주는 것까지 그렇게 하고 이게 통신원 쪽인데 뭐 자기들이 좀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도가 저희들이 그려주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몇 킬로 움직이니까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포항제철 들어가니까 현대제철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 현대제철은 저희들이 한 4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5경보에 되는데 보통 판넬에서 불 많이 나거든요. 전기 판넬에서. 그러면은 전기 판넬인데 근데 그게 센스는 많은데 경보가 엉터리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니까 로봇이 대신 봐주는 거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여기가 이제 군부대인데 이게 저희들 되게 힘들었었어요. 우리 근호리 이사님이 여기에다가 직접 그 폴대를 171개를 박았어요. 이게 청와대입니다 지금. 예, 청와대 대사입니다. 이게 박은 게 가운데 청와대가 있는데 안 보이게 돼 있는 거기가 171개를 박았는데 근데 이게 첨단 장비잖아요. 근데 제일 필요한 게 그 물하고 레미터를 잘 짊어질 수 있는 지게질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산 꼭대기에다가 로봇을 설치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엄청나게 손실도 보면서 비용을 내가 지불했었어요. 근데 용산으로 옮겨버렸네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하냐면은 종로구청에서 가져갑니다. 이게 종로구청 친구들이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저기가 열쇠부대거든요. 연천에 객성 옆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옮겨 작업하고 있습니다. 허무하죠. 정권이 바뀌면은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군부대 뭐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이것도 하는데 이번에 제가 엊그제 계약했고요. 전에 요즘 풍력 발전기가 해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 해상에 얼마나 있냐면은 해변가에서 20km밖에 발전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장 한번 나면은 배 타고 가가지고 이게 무지나 힘들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 로봇이 안에서 검사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계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석고 들어가는 거, 뭐 퓨처는 주식 투자하시면 잘 알 겁니다. 양극재 해가지고 돈 많은데. 예, 그리고 아까 중국의 포도강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항만 쪽에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가는 게 저희들이 단천의 하수처리장에 들어갑니다. 예, 하수처리장이 재밌는 게 밑바닥에 지하가 엄청 넓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이걸 왜 들어갔냐면은 슬러지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똥물이거든요.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잠겨버리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넣고자 하는 게 1기가 지금 한 15억 정도, 7대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화성이 돈이 많습니다. 여기가 재작년에 안 쓰고 남은 게 5,400원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삼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화성에서 돈을 써야 되고, 이 목표가 이게 동탄에 땅값 60% 올리는 게 목표예요. 이 화성은.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그거 짓습니다. 보타닉 가든이라고 식물원을 짓는데 한 4천억짜리가 지어요. 몇 년 동안에.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 로봇 들어가는 거 해안데크에 한 17k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로봇을 넣는 걸로 저희들 해서. 그런 재밌는 게 이제 해안데크가 특성이에요. 요즘에 어디 가면은 다 해안데크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특성이 있으니까 로봇을 하는데 이제 로봇을 이제 뭐 비둘기 모양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포토존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인데 시범 사업으로 돼지를 가진 시제가 키우거든요. 근데 돼지가 중요한 게 몸무게가 되게 중요합니다. 100kg 됐을 때 출하를 해야 이게 가장 힘이 많이 남는데요. 근데 이제 몸무게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로봇에다가 3D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이놈이 몸무게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가 막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찍어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한 게 팽성이 시작할 거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 미얀마, 뭐 필리핀, 베트남 다 있어요. 돼지가. 그래서 이제 그 세계적인 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하는 것들은 그 LG화학 유수인데, 그 유수에 그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배관 길이만 해도 한 300km 돼요. 근데 그게 다 셉니다. 독극물들이. 그래서 그 로봇으로 봐주는 거.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 이제 저희들 시립 요양원. 이게 화성이 짓습니다. 한 300억 들여가지고. 그래서 요양원에 저희들이 이제 4대 정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뭐 하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 낙상사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밤에 로봇이 사사사 다니면서 쓰러진 것도 보고, 혹시나 돌아가신 것도 체크해주고, 그 용도로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큰 건데, 중국 친구들, 제가 저번 달에 와서 협의가 된 거예요. 여기에 총 전체적으로 한 200대 정도 이게 로봇 수태를 가는데 저희들이 한 3분의 1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고요. 보시면은 이게 저희들이 제안한 겁니다. 요양원에 이 외곽에 들고 1층, 3층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하고. 근데 이게 인권 침해가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기저귀를 하고 계신데 로봇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피해갈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 저희들 그런 것들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일화상 카메라만 가지고 촬영을 하면 이게 누군지 몰라요. 옷을 벗고 계신 것도 모르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녹화시켜주는 걸로 해서 기존으로 이제 인권 침해하는 부분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가지고 뭐 보훈처라든가 병원 쪽에다가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로봇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이게 풍력 발전기 높이가 요즘에 한 100m 되거든요. 예, 요 안에 로봇이 들어가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이거는 한전하고 손잡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게 지하에 이게 단천에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똥 눌러가지고 그래서 그 로봇이 들어가기 힘드니까는 뭘 보냐면은 여기에도 화재 나는 거, 기계 고장 나는 거, 기계가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 그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직접 갔다 온 거예요. 여수 산단, 여수에 LG 항만 해도 한 300km 되거든요. 야, 이게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 파이프에서 다 셉니다. 계속 또 세고, 하여튼 우리가 모르면서 참 위험한 거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저번 달에 갔다 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저게 테일러라고 텍사스 쪽에 한 20조 들여가지고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 지어요. 근데 반도체 공장도 세고 난리가 아니에요. 불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첫 번째 들어가도 올해 완성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로봇이 변전소 쪽하고 타이프라인 쪽으로 하는 걸로 가지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왔고, 올해는 저희들이 미국에 이쪽에 판매를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렇게 꾸준히 로봇을 만들어 왔고, 여기 온 게 원래 저희들 수원에 저희들이 원래 본사 잡아놨는데, 화성에서 자기들 물건 많이 팔아주는데 왜 세금을 거기서 내냐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부터 해가지고 한 20년 했었어요. 이 자체가. 우리 대표는 그거 하고 있고요. 영업 해외 마케팅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AI 쪽에 하는 그 차이사 같은 경우에는 IBM하고 삼성 쪽에다가 계속 근무를 하다가 저희들 합류해가 초기에 해서, 이게 왜 경력이 중요하냐면은 이게 저희들이 힘든 게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는 남 뺏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한 50대 정도 설치하다 보니까는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부터 해서 다 경험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5년도부터 벌써 한 8년 됐습니다. 저희들 기업이 뭐 한국 뭐 1차대 기업에도 선정되기도 하고요. 국가 과제부터 해가지고 뭐 연구소부터 할 거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조금 이제 실수를 했던 게 그거죠. 초기에 저희들도 이제 이게 회사가 원래 1억짜리 회사인데 한 5, 6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뭐 한국 벤처 투자라든가 큰 기관부터 한 100억 정도 밸류를 해가지고 좀 투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많이 받을 건데 모르고 코로나 터질 줄 모르고 저희들이 타겟을 해외를 잡았었어요. 그래서 중국 전시회부터는 다 나갔었고 두바이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했었는데, 이 뭐 코로나 빵 터지니까는 지금 한 6개월 갈 거라고 생각해서 코로나는 3년 동안 못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업적인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고 힘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다시 부시를 살려가지고 지금 하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날려먹었어요 저희들이. 해외에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방향을 전환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전환해서 이제 군부대도 하고 이것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한 2, 3년 날려먹었고요. 날려먹어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뭐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뭐 그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야?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그 삼성에서 투자한 거 있거든요. 그 로봇 회사. 그 애들 지금 카이스트레이트 제대 옆 애들이에요. 하는 애들. 그 애들 별 기술이 없는데도 삼성에서 투자를 했더니 그 애들 가치가 요즘에 2조 정도 됐어요. 한순간에 매출에 그 애들 100억도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로봇이 이제 막 붐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삼성 친구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야 그거 인수해가지고 뭐 좀 가치가 있냐 하니까 아직 카마카다. 저희들이 타켓이 이걸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게 자율운행으로 다니는 강아지 로봇 같은 경우는 보통 개발하려면은 그래 보시면 돼요. 수백억 들어가요. 개발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 도저히 자본력도 그러니까 바로 탈 수 있는 걸 생각하니까 이제 기차 형태의 이놈이 왜 기차는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쓰면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뭐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7년 넘게 하면서 여기에 투자는 한 저희들 한 50억 정도 집어넣었고요.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이거는 좀 작은 모델이고 군부대 이만해요. 탱크처럼 60kg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 보여주려는 게 뭐 1kg 밖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보게 해달라든가 깜깜한 밤에도 뭔가를 해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탱크처럼 커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한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요만한 거 만들어내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그 어디야 요양원 같은 데 쓰이는 거는 작은 거 만들어내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범용으로 해가지고 포스코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막 밀어넣는 형태로 이게 별거 아닌 것도 다 잃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세트로 하면은 보통 한 2, 3억 정도 받아요. 그게 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비싸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삼성 같은 데는 되게 싸다고 보고요. 돈 없는 데는 비싸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저희들 라인업을 갖춰가지고 좀 값싼 제품부터 해서 좀 고급 제품 그리고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그래 보시면 돼요. 군부대에 전에 이제 제가 22사단에 갔다 왔는데 고성에 있습니다. 저기 여기 월북 했다가 탁탁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가봐요. 왜 안 가보냐 하면은 그런 거예요. 센스는 다 박혀져 있어요. 그 사업이 군부대가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센스 다 박아놨는데 그게 바람에 불어도 경보가 울리고 토끼가 지나가도 경보가 울리고 그래서 못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점은 딱 하나입니다. 경보 울리면 로봇이 가서 대신 받아라. 그런 오경보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저희들이 개발할 때는 몰랐었는데 그런 니즈가 많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한 7, 8년 했던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